퇴직금 전부를 카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내가 건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작은 카페를 여는 거였어요. 골목 모퉁이에 있는 8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유리창에 간판 붙였어요. 커피 한 잔에 옮기라고요. 아내랑 같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커피 머신 사고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고 이제 나도 사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했어요. 회사 다닐 땐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문 연 첫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카페 안에 커피 향이 막 퍼지고 음악 틀어놓고 앞치마 메고 서 있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러게, 이제 손님만 오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도 문 안 열리고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지나가요. 많이 지나가요. 근데 다들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보면서 가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0원이었어요. 딱 0원. 커피는 매일 식었고 제 마음도 그렇게 식어갔어요. 어느 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가게 뭐가 이상한 걸까? 아내는 그냥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커피 내려보고 저녁엔 가계부 펼쳐놓고 한숨만 쉬었어요. 전기세, 원두값, 월세, 숫자들이 하나하나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커피 내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회사 다닐 땐 보고서 쓰고 결제 받고 그러면 뭔가 됐잖아요. 성과도 나오고 인정도 받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리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내랑 같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그냥 그만둘까? 왜요? 손님도 안 오고 이제 퇴직금도 얼마 안 남았잖아. 아내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가게 커피 냄새 있잖아요. 저는 그 향이 참 좋던데요. 향이 좋다고? 네.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여기가 그냥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담긴 곳이라는 걸요. 그 말 듣고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로 커피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다. 향은 분명히 나고 있구나. 다만 아직 사람들한테 닿지 않았을 뿐이구나. 그 다음 날부터요. 매일 아침 문 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누군가 이 향을 맡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손님이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햇빛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누군가 천천히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커피 되나요?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물론이죠.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린 거요. 50대 후반에 시작한 카페였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그 떨리던 시작이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작이었어요. 커피 한 잔 내리면서 알았어요. 인생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향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챕터 2. 커피 향이 처음 마음에 남았던 날. 이 냄새 참 좋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커피 향을 이렇게 오래 맡고 있었던 건 1993년 봄이었어요. 그해 봄은 유난히 바빴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2년 차였는데 매일 야근하고 보고서 마감에 쫓겨다니고 그때 서울 명동 근처에 작은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은하수 다방이라고요. 요즘처럼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그냥 동네 다방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커피 향이 뭔지 알게 됐어요. 스피커에선 김광석 씨 노래가 흘러나오고
라디오에서는 DJ가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말아요.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져보세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위에 반사되는 노란 조명, 그 작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 같았어요. 그 시절엔 커피가 맛보다 시간을 파는 거였어요. 서류철 가득 안고 뛰어다니던 저한테는 커피 한 잔이 잠깐 숨 돌리는 핑계였죠. 당시엔 모닝커피 같은 것도 없었고 테이크아웃도 없었어요. 유리잔에 담긴 믹스커피 한 잔. 단맛이 좀 과했는데 그게 좋았어요. 그 달콤함이 제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그 다방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손님이 있었어요. 조용히 신문 읽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매일 오시네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이 내 하루의 리셋 버튼이거든.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리셋 버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1997년 IMF가 터졌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책상마다 불안이 흘렀어요. 커피 향도. 그때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후배들한테 말했어요. 괜찮아,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거였죠. 다방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요, 커피잔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저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한 게. 시간이 흘러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방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생겨났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대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커피 향보다는 분위기, 브랜드가 중요해졌죠. 저도 늘 회사 근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컵 들고 걸어 다녔어요. 커피 향을 맡기보다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에도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커피 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향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쉼이었던 거죠. 제가 유일하게 세상과 속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리고 지금 퇴직하고 나서 다시 커피를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제는 그 향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젊었을 땐 커피 한 잔에서 쉼을 얻었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에 제 하루를 거는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불 꺼진 거실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드리퍼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죠. 물줄기 사이로 피어오르는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향 맡으면서 30년 전 그 다방을 떠올렸어요. 낡은 의자, 라디오, 김광석 씨 노래. 그때 저한테 위로를 줬던 그 향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향이 된 거죠. 커피잔 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그 리셋 버튼을 누를 차례구나. 30년이 흘렀어요. 그 시절 커피를 마시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커피를 내리는 사장이 됐습니다. 챕터 3. 손님 없는 카페, 흔들리는 마음. 가게 문 연지 2달째. 커피 머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예열만 했어요. 커피 향은 매일 피어올랐는데 그 향을 맡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거리의 발자국 소리만 들었어요. 문 손잡이에 손 닿는 소리 들리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데 대부분 택배 기사님이거나 전단지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는 날이면요, 텅 빈 의자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하얀 조명 아래 커피잔은 깨끗한데 제 마음은 점점 탁해져 갔어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가 물어보면 전 대답을 피했어요. 뭐, 그냥 그랬지. 근데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요, 정말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좌절,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 퇴직 후 첫 번째 도전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회사에서 그 오랜 시간도 버텨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어렵지?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어요. 밤이 되면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하루 매출, 영원. 그 숫자가 제 자존심을 조금씩 무너뜨렸어요. 회사에서 성실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작은 가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괜찮아? 괜찮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나도 알아. 나도 힘들어. 제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태어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당신이요? 아내의 말은 짧았는데 묘하게 따뜻했어요.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그 믿음을 제가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카페 문 열면서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엔 웃음기 없는 중년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 현실이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손님이 없어도 커피를 내렸어요. 텅 빈 좌석에 조용히 김 피어오르는 머그컵을 올려놨죠. 언젠가 누군가 이 자리에 앉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점심때쯤 옆 가게 주인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좀 어때요? 쓴 웃음을 지었죠. 커피 향은 좋은데 향 맡을 사람은 없네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다들 배달만 시키잖아요. 직접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저도 배달을 해볼까요? 글쎄요. 커피는 배달보다 사람 냄새가 있어야 제맛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어요. 사람 냄새가 있어야 제맛. 커피 향과 사람 냄새. 그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향이더라고요. 그날 밤 문득 90년대 그 다방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커피는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달래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게 커피의 본질이었죠. 근데 지금 제 카페엔 사람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비오는 오후에 한 젊은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 우산 좀 말려도 될까요? 반가운 마음에 말했죠. 그럼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 내리면서 물어봤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면접 다녀오는 길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가 위로가 되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어요. 그분이 나간 뒤에도 가게 안엔 커피 향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향이 좀 달랐어요. 외로움의 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스쳐간 향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오늘 첫 손님이 왔어. 정말요? 어땠어요? 비 맞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커피가 위로가 된대. 아내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네요. 뭐가? 당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거요.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날 이후에도 손님이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매출은 여전히 영원에 가까웠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커피 향보다 사람 냄새. 그걸 잊지 말자. 그렇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위기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없었지만 제가 만든 커피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제게는 작은 희망이 됐습니다. 챕터 4. 커피보다 사람의 향기를 배우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낮았어요. 비는 그쳤는데 공기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 있었죠. 가게 문 열자 커피 향이 퍼졌는데 그 향이 좋으면서도 이젠 조금 외로웠어요. 하루가 길었어요. 커피 내리는 손이 점점 느려지고 청소하던 빗자루 끝이 자꾸 공중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팡이 짚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 커피 되나? 그럼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면 돼. 커피를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옆자리에 놓인 모자는 빛이 많이 발해 있었어요. 커피를 내밀었더니 천천히 컵을 감싸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거 향이 참 좋네. 눈을 감고 향을 깊게 들이마시시더라고요. 요즘은 말이야,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도 향을 안 맡아. 다들 휴대폰만 보잖아.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다들 향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옛날엔 말이야,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했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던 시절이었지. 잠시 멈췄어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제가 다니던 은하수다방의 공기를 그분이 대신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왜 혼자 커피 마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 오늘은 검진 날이거든. 그분이 커피를 좋아해서 말이야. 병원 가기 전에 한 잔 사서 향 맡게 해드리려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 손에는 작은 텀블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커피를 다 드시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 향 오래 가겠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향은 남아요. 시간이 지나도. 미소를 지으시며 텀블러 뚜껑을 닫으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갈게.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잔잔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그날 이후요, 저는 커피를 조금 다르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향을 느끼는 마음으로 내렸어요.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향을 기억해 줄 거라 믿었어요.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날 커피 잘 전해드렸어요. 할머니가 향 맡고 웃더라. 정말요? 응, 그날 이후로 상태가 조금 좋아졌어.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에는 사람 냄새가 나.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커피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생각했어요. 저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의 하루를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비가 오네요.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그 작은 말들이 커피보다 따뜻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엔 숫자만 보더니 이제는 사람을 보네요. 웃었어요. 사람이 커피보다 향이 진하더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향이 오래가면 좋겠어요. 그날 밤 가게 불 끄기 전에 유리창에 적힌 문구를 바라봤어요. 커피 한 잔의 온기. 그 이름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제대로 스며들었어요. 이 가게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담는 곳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췄어요. 커피 머신 예열하며 혼잣말했어요. 오늘도 사람의 향이 피어나길. 그리고 그날 정말로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팔던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의미였습니다. 챕터 5. 사람의 향기가 머무는 공간.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 8시 문 열기 전부터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됐어요. 커피 머신 전원 켜고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며 기계를 깨우는 순간 마치 저도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커피 향이 퍼지면 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아직 손님은 없었지만 향이 골목 끝까지 닿기를 바랐어요. 오늘은 누가 이 냄새를 기억해 줄까? 그게 제 하루의 작은 설렘이었어요. 며칠 전 찾아오셨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단골이 되셨어요. 오늘은 진하게 주세요. 할머니가 요즘 입맛이 돌아왔어. 그분 웃음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향이 더 오래가게 내릴요? 커피 내리면서 말했죠. 그분은 커피 마시면서 늘 세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서 이런 여유로운 시간 자체를 잊은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카페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앞 지나던 초등학생 둘이 가게 유리창을 들여다봤어요. 아저씨, 여기서 커피만 팔아요? 응, 커피도 팔고 가끔 이야기도 팔아. 이야기도요? 응, 숙제하다 힘들면 잠깐 와서 쉬어도 돼. 킥킥 웃으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로 그 아이들이 다시 왔어요. 아저씨, 숙제하다 머리 아파서요. 웃으면서 핫초코를 내밀었어요. 이건 숙제 잘 되게 하는 마법의 음료야. 아이들이 웃으면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때 알았어요. 커피 향보다 따뜻한 건 사람의 웃음이라는 걸요. 며칠 후엔 맞은편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커피 향이 매일 여기까지 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아이스라떼 주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커피 향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성공했네요. 뭐가요?
향이 사람한테 닿았잖아요. 웃으시더라고요. 이 골목엔 그런 가게가 없었어요. 냄새도 이야기 소리도.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냄새도 이야기 소리도 없던 골목. 그 골목에 제가 커피 향을 채워놓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 안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직장인, 어르신, 학생, 그리고 아내 친구들까지 누구나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제 카페의 규칙이었어요. 하루는 노부부 한 쌍이 들어와서 커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이상하게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찾던 답이 그 안에 있었어요. 퇴직 후에 저는 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어요. 하루는 길지만 의미는 짧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가게에선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어요. 커피 내리는 제 손끝이 이제는 조금 덜 떨렸어요. 불안보다 따뜻함이 더 컸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 닫으려는데 아내가 종이 몇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웃분들이 써준 거예요. 뭐를? 여기 커피 향이 좋다. 사장님이 친절하다. 커피보다 따뜻한 미소가 좋다. 그런 말들이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게 광고보다 낫네? 그럼요. 진심은 전단지보다 오래 가요. 아내 말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간판 밑에 작은 글씨를 덧붙였어요. 커피 한 잔에 온기 사람의 향기가 머무는 곳. 그 문장 붙이던 순간 확신했어요. 이 가게는 더 이상 장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하루가 머물다 가는 작은 쉼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향은 점점 골목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쉼터가 됐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카페는 살아 숨쉬기 시작했어요.